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해볼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계속 좋아서. 우리는 현금 비중이 한 11% 정도 있다. 그리고 2800포인트가 넘어가면 현금 비중을 20%까지 늘릴 거고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현금 비중을 5%까지 줄일 거다. 요렇게 그냥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면서 좀 포트 정비는 하고 있어요.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373화 단기 주도 섹터는 지금 잡혔다. 회원분들한테는 한 달 전, 두 달 전? 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지금 성장 섹터에서 밸류 매력이 제일 높아 보이는 애들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5G 이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요쪽은 비중 갖고 있으니까 요거 좀 채워보자.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서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자, 테마 비중을 줄여가야 할 때, 자,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또 어떤 테마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제 테마 섹터를 조금 이제 갖고 있는데, 요거는 좀 보유를 해본 다음에 여기 이제 튀어주면 이제 다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밸류 매력이 있는 쪽으로 지금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주도 섹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주도 섹터는 신고가가 나오는 거는 장기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주도 섹터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다, 어쩐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빠지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포지션들이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런 장기 포지션이. 자, 요런 쪽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건설, 금융, 뭐, 철강. 뭐 이런 쪽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한 5년 후에 보면, 뭐 얘네들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개별 기업들은, 자, 주도 섹터를 이제 보는 이유들은 뭐예요? 자,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예요. 자, 비중을, 우리가 섹터 비중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이제 이게 주가 위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위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만 보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 주도 섹터가 아니고 단기 주도 섹터가 아니고 꼭대기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위치가 아니고 밸류 판단,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싸냐 비싸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봐야 이제 이런 포지션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시그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기 주도 섹터 시그널을 체크를 해보자. 야, 단기 주도 섹터는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3개월에서 2년 정도 움직이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9월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 가면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바로 뻗어버리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어디에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이제 내가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기에서 조금 뭐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버블 포지션이 입혀지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 거고요. 대충 요 정도가 이제 통계치로 저는 딱 그냥 입력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과거에 통계를 한번 뽑아놓고 한 20년 정도의 이제 이 파동 흐름들을 전체 섹터를 전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들만 다 뽑아서 통계치를 딱 찍어보면 대충 한 요 정도가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통계로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기업 가치와 섹터 가치, 이제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전부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서 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 밸류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밸류를 봐서 이 섹터가 만약에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섰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림 맞추기 해가지고 대충 뭐 따라잡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회원분들한테 이제 경험으로 이제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지 밸류 체크가 안 되고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야, 그림 보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누가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초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펴놓고 보는 거지, 이제 그림을 맞춰가지고 시그널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투자 성과 같은 경우는 공부량에 비례합니다. 비례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탠스를 자기가 본인이 가진 스탠스와 맞춰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그널이라든가 스탠스, 제가 가진 스탠스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굳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에 이제 포지션 설정들을 하면서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무슨 뭐 아무튼가 그렇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2018년도 초에 만들어졌던 그 고점을 이제 벗겨냈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섹터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2차전지 삼성 SDI가 대형주 장세가 먼저 시작이 됐던 이유는, 보통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형주에서 나옵니다. 자, 파동의 시작, 이 시그널은 대형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후발주가, 이게 선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발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그널들을 보고 담을 때는 삼성 SDI를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후발을 보는 거예요. 후발은 뭐예요? 이 여팡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중소형주가 되겠죠.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후발 기업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대형 기업들이 못 갈 거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밸류 포지션이 달라져요.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면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못 올라간 이제 중소형주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상승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삼성 SDI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밸류 체크도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업사이드 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숫자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구간들이라서, 제가 이제 막 추천드리고 코멘트 드리고 할 때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막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코멘트가 한 번씩 나갔죠. 요런 구간에서 코멘트가 나갔는데 삼성전자는 추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중소형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100%에서 많이 간 애들은 뭐 TSE 같은 경우는 500%, 600%씩 가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대형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니까 굳이 대형주의 상승률이 작은 기업들 담아갈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한 100% 때리면 중소형주 관련된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한 300%, 500%씩 튀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삼성전자 사냐 이거죠. 물론 이제 비중을 압축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전략적 포지션으로 이런 것들은 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셀트전도 올라왔어요. 이제 헬스케어. 이거 이슈를 좀 갖고 올라왔는데, 뭐 치료제 이슈가 붙었죠. 근데 일단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매력을 보면 반도체 2차전지가 굉장히 높아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밸류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테마로 보는 거예요. 자, 테마로 보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헬스케어 섹터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은 CMO, 그리고 백신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MO 이슈가 뭐예요? CMO라는 게 생산 캐파예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백신이 어차피 보급되면 12월부터 보급이 될 텐데, 자, 이게 언제까지 보급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신흥국들은 굉장히 나중에 보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뒤져나가도 돈이 없으면 백신 같은 것도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주진 않아. 자기들부터 다 맞고 남는 거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강한 국가가 돼야 국민들이 이제 편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1년에서 자, 2022년까지 백신 이슈는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자, 2021년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자, 요런 이슈들이 굉장히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 밸류 매력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를 찾는 거죠.
자, 백신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중을 얼마나 설정할 거냐. 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뭐 이 IT 쪽보다는 헬스케어 비중이 낮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 리스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렇게 비중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비중을 5%에서 7% 갖고 있다가 7%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15에서 20%까지 지금 확대하는 비중을 지금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요 관련돼서 IT 비중은 지금 40%에서 지금 50%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무슨 뭐 빅데이터 뭐 5G 등등이 있겠죠. 자, 이제는 빅데이터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쪽 비중을 더 확장해 보려고 계속 지금 종목을 추적해 나가고 있어요. 기업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도 섹터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상승 여력이 제가 볼 때는 100%에서 한 1000% 정도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그럼 평균 치면 대충 한 300%에서 500% 정도. 평균 상승 여력이 200%에서 500% 정도 보여져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이제 추적해서 이제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코멘트들을 드린다 한참 있다가 포스코 케미칼이 자,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죠.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소재 기업들은 또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업사이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뭐 퍼 기준으로 2년 효과 땡겨서 반영해보면 20배 30배 정도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데 싸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 보인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매력적인 쪽이 장비 쪽이다, 장비 섹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비 섹터가 소재 기업들은 상승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들 캐파 증설하고 뭐고 하면 결국은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공급 부족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자기네들이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서 캐파를 증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노이즈 요인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장비 섹터 위주로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기업들은 섞어가는 거죠. 자, 소재 기업에서 제가 여기 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두산솔루스. 자,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동박, 뭐 등등등의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이 이제 요건 이제 따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재 기업은 뭐 요거랑 LNF 지주사가 있어요. 그 기업 말고는 이제 별로 이제 추천을 안 드렸었고요. 갖고 있는 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장비 기업들만 계속 이제 좀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업황이 좋아질 때 그 부분을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2차전지는 지금 당장 업황이 좋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가는 거고,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자, 업황이 안 좋은데 좋아질 걸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보인다. 안 좋은데 요 정도인데 좋아지면은 주가는 굉장히 리레이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상승 여력은 2차전지 쪽보다 반도체 쪽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쪽이 밸류 매력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 숫자가 안 찍혀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숫자가 안 찍혀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는 이게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제 후발로 봐가지고 지금 이제 진짜로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지면 그런 섹터를 조금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죠. 야, 이거 비중을 요 정도로 어느 정도로 갖고 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주도 섹터,
그 비중은 이제 저희는 한 30% 정도 지금 되는데 이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 철강, 금융,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엮어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핀테크, 자, 친에너지. 자,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상승 여력이 가장 커 보이는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건설 섹터는 좀 이제 계속 추적을 해놔서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 담아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주도 섹터가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이 들어오면 더 약합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덜 빠져요. 얘네들이 덜 빠져요. 그리고 상승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더 세게 움직여요. 조정은 약하게 들어오고 상승은 더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맞는 말인가? 아무튼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한글밖에 못하고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자꾸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이상한 데다가 이상한 영어를 갖다 붙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해주시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기본으로 좀 깔고 가면서 나머지 비중을 갖고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보는 거죠. 개별 이슈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쪽 비중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거의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수보다 아웃퍼폼 하는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 비중은 이제 좀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지금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주도 섹터에서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이제 전체 밸류도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딱 나왔는데 밸류 부담이 있다. 그러면 꼭지 신호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신호가 나와도 밸류 부담이 섹터에 지금 이제 뭐 주도 섹터 시그널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밸류가 부담이 있다. 라는 포지션에서는 이건 꼭지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밸류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건 시작 시그널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기준이 이런 그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치로 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일 포지션, 지금부터 움직일 거다 어쩔 거다 요런 타이밍 논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시그널들은 참고로 활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정을 작게 들어오고 상승을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요런 쪽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도 섹터였던 것들이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 주도 섹터였던 게 자, 헬스케어 쪽하고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택트만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신고가가 안 나와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근데 언택트까지만 신고가가 나온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IT 쪽에서는 뭐 다 같이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만약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언택트 쪽이 가장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대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 그림만 놓고 야 무작정 사. 요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가치 판단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걸로 이제 시그널들을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주도 섹터는 뭐라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에서는 저는 이제 메모리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약해 보여요.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그리고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쪽은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의 밸류 매력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MO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슈인데 이 백신은 우리나라 백신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신 이슈는 유통하고 다른 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비밀로 하고 싶어요. 회원분들한테 이번 주 회원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부분인데 유통기업들은 뭐 대충 뭐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 관련된 테마가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료장비, 의료기기 기업들은 지금 밸류 매력이 막 300% 이상씩 상승률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보여요. 지금 계속 이제 하나둘 보여서 그런 기업들은 IT 섹터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우선해서 이제 계속 채워가면서 테마는 요런 관점으로만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21년 내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무래도 거의 뭐 시세는 다 나오고 하반기에 거의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또 뭐 시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1-2,000%씩 튀었던 것처럼 그런 파동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가 좀 잡혀있는 기업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이게 뭐 거의 안정적인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요 관련된 기업들 쭉 추려놓고 밸류 체크해보면 상승 여력이 기본적으로 다 100% 이상씩은 다 보여져요. 그리고 한 2-300%씩도 보여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갖고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당기주투 섹터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정도 보여진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시장 대응을 하게 되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조금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